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사실 이분 지난번에 압출 쭉 전부 다 했죠. 근데 지금 이분 숨겨져 있는 압출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립종이에요. 이야기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눈가 주변에 여드름처럼 올라오는 이게 있습니다. 여드름이랑 모양이 좀 다른데요. 진주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드름은 모낭 안에 피지가 이렇게 차면서 발생하는 거라면, 비립종은 눈가 주변의 피부 안에서 피지가 찬 거기는 한데, 이게 여드름처럼 겉으로 열려있는 모낭 안에 찬 게 아니고 작은 피막을 형성하는 피막 주머니 안에 피지가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이제 뭐 피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블랙헤드가 되기도 하고, 모양이 모낭의 모양에 맞춰서 약간 타원형을 그리고 있다면, 이 비립종은 눈 주변에서 매우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주알 모양이라고 해서 진주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이 2번이나 피부과에서 비립종을 제거를 하셨는데 자꾸 재발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내원하셔서 제거를 원하셔서 제가 같이 제거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눈가리기 안대를 하고는 압출을 못 해드려서요. 안대를 제거하고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 눈꺼풀 위에도 있고요. 눈꺼풀 아래쪽에도 비립종이 좀 여러 개 있죠. 네, 압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통 비립종은 이제 레이저로 제거를 하게 되면 비립종의 여기 제일 솟아올라 있는 부분을 커팅을 해서 제거를 하는데, 저는 방식이 비립종의 아래쪽을 커팅을 해서 비립종을 압출해냅니다. 제 경험상 비립종을 풍선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비립종을 위에서 터트린다는 거는 풍선을 이렇게 위에서 열어서 공기를 빼주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 피부는 풍선이랑 다르게 회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이렇게 손상을 받아도 풍선이랑은 다르게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이 제일 위쪽을 이렇게 커팅을 해서 비립종을 빼내고 나면 그 아랫부분, 그러니까 피지가 그 비립종 피막 안에 쌓이게 만드는, 피지를 공급받는 그 아랫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다시 그 자리에 또 비립종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아래쪽을 커팅해서 비립종을 풍선이랑 비교해보면 그 공기가 주입되는 풍선 꼭지 부분을 뜯는다고 생각하고 커팅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비립종의 모양을 현미경으로 다 분석해서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비립종 압출을 해드려도 재발하는 경우에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비립종이 있을 경우 이렇게 상단에서 커팅해서 압출하는 게 아니라 하단에서 커팅해서 압출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꿔봤더니, 확실히 이렇게 압출을 해드리면 비립종이 재발하는 확률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압출해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레이저로는 하기는 좀 힘들죠.
니들로 직접 이 비립종 아래쪽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로는 이런 식의 커팅을 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집에서 혼자 셀프로도 절대 못하십니다. 네, 저는 다행히 비립종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비립종이 나시는 분들 혼자서 이런 식으로 커팅해서 해보려고 시도는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다가 오히려 잘못해서 피부에 상처 크게 낼 수 있으니까요. 깔끔하게 잘 압출이 되고 있죠. 눈과 피부는 굉장히 예민하고 연약해서 커팅을 많이 압출 받기가 많이 따가우실 거예요. 사실 피부가 질긴 분들 비립종은 압출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커팅할 때 이렇게 바늘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분은 오히려 피부가 되게 얇으셔서 비립종 압출하기는 되게 간편합니다. 커팅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피부가 좀 튼튼하고 질기신 분들은 정말 커팅이 안 되세요. 눈가에 항관종이라는 증상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눈가의 비립종은 눈 외측, 눈 꼬리 측으로 잘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드실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얇으시니까 가볍게 건드려주면 멍이 들 것 같네요. 제 경험상 비립종은 눈가의 끝부분 이쪽으로 잘 생기시고요. 항관종은 보통 이제 모공성 피부라고 하는 요 라인 이쪽으로 좀 잘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항관종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비립종이랑은 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비립종은 이렇게 피지가 차 있는 거라서 보면 노랗게 변해 있고 모양이 정말 진주종이라고 불리는 이명이 있을 만큼 동그랍니다. 진주 알갱이 같아요. 아프신가 봐요. 눈썹에 바르르 떨리세요. 근데 항관종은 그러니까 우리 땀샘을 이루는 한선세포, 이 한선세포가 과증식하면서 생긴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막 그렇게 동그랗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평사마귀만큼 오돌투돌한 느낌은 아닌데요. 그래도 비립종처럼 매끄러운 느낌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비립종은 제가 이렇게 압출해서 제거하잖아요. 항관종은 압출해서 제거가 안 됩니다. 레이저로 제거하셔야 돼요. 비립종이 아주 오랫동안 방치가 된 경우에 그 비립종을 이루는 피막이
한관종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비립종은 한관종이랑은 모양이 달라서 보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사실 비립종으로 제일 유명한 연예인은 이효리시잖아요. 눈가에 그 비립종 있는 걸 제거 안 하신다고.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한관종 같은 거예요. 이게 비립종이 아니라 한관종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눈꺼풀 위에도 하나 있으셔서 눈물이 살짝 나셨어요. 많이 따끔따끔하실 거예요. 정말 피부가 얇으시네요. 이렇게 제거하면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나왔죠. 이쪽 아래쪽도 있어서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한쪽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제거를 했고요. 여기 하나 남았네요. 보이실까요? 영상으로 거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드름 압출할 때는 제가 뭐 모공 방향, 뭐 모공 각도 이런 거 생각해서 커팅하고 압출하고 했었는데, 비립종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진주 알 모양의 씨앗, 알갱이의 하단을 커팅한다는 느낌으로 커팅을 한 거예요. 이쪽이 지금 조직이 약해서 제가 명확하게 짜내지를 못해서 살짝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반대쪽 보실게요. 좌측에 비해서 우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눈꺼풀 위에도 비립종이 왜 생기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뭐 내분비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유발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적인
문제에 의해서 유발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흔한 원인은 과도한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너무 많이 비벼서 생기시는 거예요. 보면 이제 얼굴을 한 번씩 건드리고 싶은데 얼굴은 자꾸 뭐가 나니까 그걸 피한다고 눈가 쪽으로 긁으시는 분들도 좀 있고, 눈이 실제로 가려워서 알러지성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눈이 가려워서 약간 습관적으로 눈가를 비비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대증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이 밑에도 있네요. 눈가 피부는 정말 예민해요. 뭐 쌍꺼풀 수술 같은 걸 해보셨거나 아니면 다래끼 난 거 제거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시술 받을 때 무조건 마취하고 하잖아요. 근데 마취하는 것도 엄청 아프잖아요. 저는 다래끼 자러 가서 마취를 하고 하시겠다고 마취를 해주시는데, 마취 주사 들어오는데 다래끼를 짠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마취 주사 맞고 눈물을 막 흘리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짜면 이거보다 더 아파요 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 그러고 참았습니다. 눈가 피부는 예민해서 건드리면 정말 아파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잘 참아주고 계세요.
즐기신 분들은 이렇게 커팅을 하려고 하면 커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가 밀려버려요. 그래서 커팅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이분은 다행히 피부가 얇으셔서 제가 영상에다가 커팅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안 보여드려도 되네요. 원래 커팅이 어려운 건데 그렇게 막 커팅하려고 커팅 제대로 안 돼서 막 낑낑대고 이러고 있으면 뭔가 엄청 못 믿어 보일까봐 사실 걱정을 살짝 했거든요. 요거는 네. 자, 다 되셨습니다. 오늘은 비립 종 맞추라는